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컴팩트하고 임팩트 있는 51통합과학원의 박수현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 이 지구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같이 풀어볼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대표 유형 문제부터 시작을 좀 해볼 거고요. 이 대표 유형 문제들이 우리 교육청에서 출제를 했던 그런 모의고사들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형태로 문제가 나오겠다 하는 그런 힌트를 좀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풀어보고 그 형식에 대해서 같이 연습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94페이지 1번에 문제부터 같이 볼 건데, 이거 보면은 기권과 수권의 어떤 구조가 같이 나와 있죠. 그래서 그린 가는 높이에 따른 기권의 기온 분포를 나는 깊이에 따른 해수의 수온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이 두 자료가 같이 묶여서 나오는 경우들이 조금 흔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가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보자. 가는 일단 요거 정도는 학습이 돼야 돼요. 밑에서부터 출발해서 이름이 어떻게 돼요? 지금 여기 가장 낮은 층은 대류권, 그 다음에 성층권, 그 다음에는 중간에 있다, 중간권, 그 다음이 열권입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나에서는 위에서부터 이름이, 위에는 혼합층, 바람에 의해서 혼합되는 혼합층이고요. 그 다음에는 무슨 약층? 수온 약층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가 심해층이 되겠죠. 자, 이런 어떤 그 깊이에 따른 또는 높이에 따른 온도 분포에서 어떤 온도 분포가 안정한 층이냐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수록 오히려 온도가 낮아지는 요런 층, 안정. 그 다음에 요 그래프에서도 밑으로 내려갈수록 온도가 낮아지는 이런 열권층이나 성층권의 이런 온도 분포가 안정한 층입니다. 밀도별로 구분이 어떻게 이렇게 분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온도 배열이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중간권이나 대류권은 그 반대의 분포를 하고 있죠. 오히려 밀도가 더 높은 차가운 애들이 위에 있단 말이에요. 밀도가 더 낮은 따뜻한 애들이 밑에 있는 상황. 그러니까 위아래가 뒤집히려고 하는 그런 대류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조건이다. 그래서 지금 이 대류가 중간권과 대류권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챙겨두자면 대류권에서는 수증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기상현상이 여기서 일어난다. 요런 거. 그 다음에 성층권에는 뭐가 있죠? 굉장히 중요한 층인 오존층이 한 20에서 30km 그 근방에 존재하고, 그 다음에 열권에서 관찰할 수 있는 어떤 이제 외권과의 상호작용에 의한 현상은 오로라가 여기서 관측이 되고, 그 다음에 중간권에서는 유성이 여기서 관찰하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것까지 챙겨놨습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동그라미 기억, 중간권이죠. 중간권에서는 대류가 일어나느냐, 대류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온도 분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맞다. 그 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니은 대류권에서 발생하는 바람은 A, 혼합층의 두께에 영향을 주느냐. 대류권에서는 그런 어떤 공기의 흐름이 일어나고요. 우리가 그걸 보통 바람이라고 하죠. 그런 바람에 의해서 물이 혼합되어서 깊이가 깊어지더라도 온도가 일정하게 나타나는 층을 우리는 혼합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람이 이 혼합층의 두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기 때문에 맞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디귿, 깊이에 따른 수온의 변화는 B에서가 C에서보다 작은지 물어봤습니다. 깊이에 따른 수온의 변화가 급격하죠. 수온 약층에서. 근데 C에서는 거의 변화가 없거든요. 그래서 B에서가 C에서보다 작다라고 한 디귿 보기의 진술은 잘못됐죠. 그래서 기억, 니은 맞기 때문에 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표는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 가나다에 대한 자료래요. 그래서 가나다가 있고, 그 가나다의 에너지 양의 상대적 비율과 그 에너지가 일으키는 현상의 예시, 이렇게 표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가나다는 각각 뭐겠어요? 우리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 3가지 배웠는데, 태양 에너지, 그 다음에 지구 내부 에너지, 조력 에너지, 이 셋 중에 하나겠죠? 근데 그 에너지 양의 상대적인 비율이 세계 중에 절대적인 양을 차지하는 99.985%를 차지하고 있는 에너지원이 바로 태양 에너지입니다. 태양 에너지. 그 다음에 많은 게 누구냐면요. 일단 지구 내부 에너지거든요. 내부 에너지. 그 다음에 제일 적은 게 조력 에너지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순서를 몰랐을 수 있죠. 그렇지만 옆에 요 예시를 보면은
밀물과 썰물은 조력 에너지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날씨 변화라는 거는 태양이 이렇게 어떤 에너지를 공급해서 뭐 수증기로 증발을 한다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보통 일어나기 때문에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 옆에 있는 힌트를 통해서 알아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비율을 보니까 굉장히 극단적이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가는 태양 에너지이다. 맞죠? 그 다음에 니은, 지진, 해일은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냐? 그렇죠.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서 들썩들썩 하면서 지금 이런 지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그거에 의해서 해일, 쓰나미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예시로 들어갈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디귿, 다는 지구에 대한 달과 태양의 인력으로 생긴다. 조력 에너지가 그죠? 원인이 이런 거잖아요. 달과 태양의 인력 때문에 발생하는 에너지, 조력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밀물과 썰물이 나타나는 거고요. 기억, 니은, 디귿 다 옳으니까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3번 문제. 보면은 가는 지구 시스템에서 물의 순환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림에서 도드라지는 점은 이렇게 숫자가 다 써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숫자를 맞춰 볼 수 있는데 일단 단위는 뭐 크게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어떤 거를 볼 때 단위도 같이 보면 이해가 좀 잘 되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10의 세제곱 이면서 10의 세제곱이 생략이 되는 거예요. 그 K가 하나 더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거를 다른 접두사로 바꿔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보통 이제 킬로미터 단위로 보통 쓰기 때문에 10의 세제곱을 앞에다 지금 빼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 부피 세제곱 킬로미터당 어떤 1년 동안 얼마만큼의 양이 이렇게 이동을 하는가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뒤에는 이런 단위가 숨어 있다라는 걸 그냥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년 동안 이 정도 어떤 부피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양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봤을 때 사실 이 증발하는 양이랑요, 그 비로 내리는 양, 들어오는 양, 이걸 다 합치면 항상 일정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유입량과 유출량이 일정하다. 하지만 어떤 한쪽, 바다만 놓고 봤을 때는 그 증발량과 강수량 또는 뭐 이런 양들이 똑같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다 합치면 맞아 떨어지는 거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함정에 속지 않아야 한다. 그 다음에 나에서 보면은 기권, 생물권, 수권, 직권 간의 서로 상호작용에 대한 어떤 내용을 물어볼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가의 바다에서 강수량과 증발량은 같으냐? 바로 이걸 물어보고 있죠. 바다의 강수량 284고요. 그 다음에 증발량이 320이에요. 같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둘만 비교했을 때 같은 건 아니다. 근데 전체적인 총합, 그래서 유입량, 유출량을 생각을 해보면 그게 같은 것이다. 그래서 기억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 A의 예로 바람에 의한 해수 혼합이 있다. A는 기권과 수권과의 상호작용이에요. 그러면 지금 바람은 기권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해수는 수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바람에 의해서 해수가 혼합이 된다면 기권과 수권의 상호작용, A의 예시가 될 수가 있겠네요. 적절합니다. 니은 맞고. 그 다음에 디귿, 동그라미 기역에 의한 암석의 침식은 B에 해당이 되느냐. 동그라미 기역이 지금 하천수거든요. 하천수. 그러면 하천수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암석을 침식시킬 수가 있죠. 그쵸? 그것은 B에 해당이 되는지 물어봤는데 수권이 바로 기역, 하천수가 수권에 해당이 되겠고 직권이 암석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 주고받는 영향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디귿도 맞고 니은 디귿 답이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됩니다. 그래서 뭐 살짝 함정이 숨어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옆에 이렇게 친절하게 숫자를 다 써주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보고 판단할 수 있게 만들어준 그런 문제 같이 풀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을 같이 볼게요. 4번은 지구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자연현상 A, B, C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저 A, B, C에 대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걔네들끼리 구성 요소들의 상호작용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한 걸로 가장 적절한 걸 찾으면 돼요. 그럼 지금 어떤 요소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를 그냥 찾아보면 되겠죠. 자, A는 대기 중으로 화산가스가 방출되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화산가스는 일단 출발 지점을 일단 직권으로 봐야 되겠죠. 직권. 직권이 어디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대기, 기권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 직권과 기권 사이의 상호작용이 A가 되겠네요. 그럼 A가 직권과 기권 사이의 상호작용이 아닌 걸 일단 좀 제외를 해볼까요? 직권과 생물권, 이건 아니겠다.
그 다음에 직권과 생물권, 여기 직권과 수권, 요거 아니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기권과 수권을 얘기했으니까 얘도 아니겠죠? 그럼 답은 1번, 2번 중에 하나겠네. 자, 그 다음에 B를 봅시다. 해수의 증발로 인한 태풍 발생입니다. 그럼 해수는 뭐에 해당이 될까? 수권이죠, 수권. 그럼 그걸로 인해서 태풍이 발생했대. 태풍은 이런 대기 현상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그래서 기권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B는 수권과 기권 사이의 상호작용이어야 되잖아요. 그럼 얘는 B는 직권과 생물권이니까 아니겠네. 그러면 지금 하나만 남았죠. 수권과 기권. 그래서 답은 2번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들이 다 아닌 부분들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그래도 C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C는 식물체로부터 석탄이 생성되는 것에 대한 어떤 자연 현상의 예시로가 나왔고요. 그럼 식물체니까 일단 누가 등장해야 돼요? 생물권이 등장해야 되겠죠? 생물권에. 그 다음에 석탄은 어디에 붙여 있어? 땅속에 붙여 있죠. 그래서 직권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C의 상호작용은 생물권과 직권 간의 관계여야 되는데 거기에 딱 적합하게 맞더라. 그래서 답이 2번인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런 방식의 좀 신선한 유형의 문항도 같이 풀어봤고, 그 다음에는 5번 문제 봅시다. 5번은요. 그림 가와 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림 가와 나는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관찰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가는 대기 중으로 지금 화산재가 분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화산 활동이 일어난다는 거는 일단 출발점을 뭘로 봐야 돼요? 이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서 지금 이제 화산 활동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직권으로부터 출발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누구에게 영향을 주고 있을까? 대기 중으로 이게 화산재가 방출이 되면서 대기 조성을 좀 다르게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권에 일단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물론 이 화산재가 가라앉아가지고 토양에 쌓인다면 다시 뭐 직권에 영향을 준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일단 다른 요인과의 상호작용을 주로 생각을 해본다면 이 둘을 좀 뽑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에서는 관광자원으로 활용되는 온천이에요. 온천이라는 거는 그런 어떤 화산지대 옆에서 그런 지열을 이용해서 그 물이 지하수가 달궈져 있는 경우에 그것들을 온천으로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일단 직권이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서. 그리고 이걸 관광자원으로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다. 그러면 만약에 영향을 받는다면 우리가 그걸 활용하고 있다면 이제 생물권이 그걸 이용하고 있다고도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자, 그럼 이건 이제 약간 괄호쳐서 그럼 요거에 대해서 보기 내용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보기 기억에 가는 직권과 기권이 상호작용하는 예이다.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겠다. 그 다음에 니은 지구 내부 에너지는 화산 활동의 에너지원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기로 지구 내부 에너지가 지진이나 화산 활동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에너지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맞고. 그 다음에 디귿 나는 화산 활동을 인간이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예이다. 그래서 지금 나의 자료는 이 어떤 요소들 누구누구 사이의 상호작용이냐라고 물어보기보다는 이 화산 활동을 인간이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예로 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본 거고요. 화산지대의 그런 열을 이용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디귿 맞는 보기. 기억, 니은, 디귿 답은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6번이에요. 6번은 이제 판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판과 판이 만나는 경계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판의 상대적인 움직임에 따라서 세 가지 경계 A, B, C로 구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뭐 그림을 보고 충분히 이름을 잘 붙여줄 수가 있겠죠. 이제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까. 그랬을 때 헷갈림 없이 바로바로 이제 그 경계의 이름이 나오는 수준까지 열심히 해봅시다. A는 두 판이 이렇게 만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수렴형 경계다. 수렴형 경계다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B는 어때요? 서로 멀어지면서 새로운 판을 생성하고 있죠. 그렇죠? 밑에서 또 채우게 되겠죠. 그 부분을. 그럼 이거는 발산형 경계다 이렇게 부르죠. 자, 그 다음에 C는 서로 그냥 지나갑니다. 이런 거 뭐라 불러요? 판을 만들지도 소멸시키지도 않는 보존형 경계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기 기억에 A는 발산형 경계이다. 아니죠. A는 수렴형이기 때문에 잘못 이름을 불러줬고요. 그 다음에 니은 B에서는 해양판이 소멸한다. 지금 여기서는 해양판이라고 써있긴 해요.
근데 지금 소멸하는 게 아니고 새롭게 만들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소멸이 아니고. 그 다음에 디귿. 화산 활동은 B에서가 C에서보다 활발하게 일어나느냐. 자, 일단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것은 이 보존형 경계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수렴형의 경우에 해양판이 껴있는 해양판과 해양판의 경계에서는 화산 활동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나는 곳에서도 화산은 활동을 합니다. 하지만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나는 곳에서는 화산은 잘 일어나진 않고, 그 다음에 거기서는 이제 지진 종류들이 잘 일어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발산형 경계에서는 해양판끼리 발산이 되든 대륙판끼리 발산이 되든 여기서는 화산 활동이 일어나고요. 보존형 경계에서는 화산 활동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죠. 요렇게. 그 다음에 지진 같은 경우에도 이 보존형 경계는 그냥 옆에 훑고 지나가는 거니까 여기서는 천발 지진, 얕은 곳에서 일어나는 지진이 주로 일어났고, 발산형 경계에서도 해양판끼리 멀어지든 그 다음에 대륙판끼리 멀어지든 아무튼 거기서 그냥 밑에서 올라오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깊이서 지진이 일어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천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수렴형 중에서도 섭입되어 들어가는 경우에는 그 하나의 판이 다른 쪽으로 쭉 깊이 파고들게 되기 때문에 수렴형 중에서도 이런 섭입형 그런 경계에서는 천발 지진부터 신발 지진까지 일어날 수 있었다. 근데 뭐 여기서 좀 벗어난 대륙판과 대륙판끼리는 천발에서 중발 지진 이 정도에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배경 지식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머릿속에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화산 활동은 B에서가 C에서보다 활발하게 일어난다가 맞는 내용이 되겠죠. C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디귿만 맞고요. 답은 2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정리했고, 자, 그 다음엔 7번 문제 볼게요. 7번 어때요? 그냥 딱 봤을 때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자료를 계속 들여다보게 되면 그냥 이런 자료구나, 별로 겁을 낼 필요가 없는 거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이 자료는 여러분들을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정보, 힌트를 주기 위한 자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바짝 이렇게 달려들어가지고 어떻게든 정보를 캐내려는 마음가짐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7번에 그린 가가 있는데, 그린 가는 어느 지역의 판 경계 A, 그러니까 지금 이 A가 판의 경계죠. 두 판이 지금 어떻게 이동하고 있냐면 서로 마주보고 만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의 이 A 경계는 무슨 형 경계예요? A는 서로 만나고 달려들고 있으니까 수렴형 경계다까지. 여러분, 이 어떤 지명 있잖아요. 뭐 크라카타우 화산이라든지 이게 유라시아판이고 이게 인도판, 오스트레일리아판이 이제 같이 있는 인도 오스트레일리아판이다, 이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어떤 실제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인 정보가 있을 뿐이지, 우리는 이 그림 보고 그냥 물어보는 거를 찾아서 그냥 답변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이게 수렴형 경계이다, 그 정도. 자, 그 다음에 나는 뭐냐면 가에서 x와 x 프라임, 이것도 어려운 게 아니야. 자, 이 문두에 나는 가의 x부터 x 프라임 구간에서의 지형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어디 있는지 여기서 찾아요. 여기 x 있고 여기 x 프라임이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나타낸 거냐면 여기서 여기까지를 칼로 자른다고 칩시다. 굉장히 큰 칼로 여기를 탁 잘랐어.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 거냐면 그 부분을 옆에서 본 거죠. 그래서 x부터 x 프라임까지를, 그래서 지금 이게 케이크라고 치면 케이크 위에서 보고 이렇게 흠집을 내요. 그리고 잘라내서 옆에서 그 단면을 본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지금 여기서 두 판이 만나가지고 마주보면서 달려들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판이 더 밀도가 컸어. 그래서 밑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 판이 밀도가 더 작았죠. 그래서 위에 있다. 그리고 쭉 들어가면서 여기에서 마그마가 녹아가지고 위로 올라온 화산이 발생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모습이다. 보면은 유라시아판은 이제 대표적인 대륙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유라시아판과 인도 오스트레일리아판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보기 기억에 A는 발산형 경계냐? 발산형이 아니고 지금 수렴형이죠. 그래서 멀어지고 있는 중이 아니고 가까워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기억은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크라카타우 화산에서 용암이 분출될 때 지구 내부 에너지가 방출되느냐? 그러니까 사실 보기의 내용은 어렵지 않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겁먹지 않고 이렇게 잘라서 옆에서 본 그런 모습이라는 거구나. 이렇게 파고들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하고 봤더니 이 보기 자체는 굉장히 허무한 수준. 그렇지. 지금 용암이 지금 분출되고 있는 걸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림에서. 그럴 때 지구 내부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죠.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서 뜨겁게 이게 가열이 돼가지고 방출되고 있다. 그래서 니은 맞는 보기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 A에 인접한 판의 밀도는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판이 유라시아 판보다 작은지 물어봤어요. 지금 얘가 무슨 판이야? 얘가 X쪽에 있는 요 판이니까 이게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판이에요. 얘가 밀도가 더 크죠. 그리고 유라시아 판이 밀도가 더 작죠. 그쵸? 그래서 판의 밀도는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판이 유라시아 판보다 작다가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이 판이 지금 파고 들어가고 있는 그 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밀도가 더 큰 편이다. 그래서 디귿은 잘못됐고요. 니은만 맞으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 그 다음에 8번. 이것도 실제 있었던 일에 대한 자료 내용이네요. 그래서 다음은 튀르키예 부근에서 발생한 지진에 대한 신문기사의 일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여기가 튀르키예고 여기서 파란 선으로 표시된 게 지금 판의 경계네요. 그리고 판의 상대적인 이동 방향을 봤더니 이 부근에서는 서로 비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근에서도 서로 비껴서 지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지금 위에 있는 이 판은 좀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중이고 지금 이 튀르키예가 포함된 이 판은 지금 이쪽으로 전체적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얘는 일로 가고 얘는 일로 가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 그 다음에 지금 밑에 있는 이 판은 또 이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게 이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진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럼 얘가 지금 일로 가고 있으니까 여기서도 지금 약간 이런 방향으로 서로 비껴서 이동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밝아가지고 여러분들 잘 안 보이겠지만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경계는 무슨 경계라고 할 수 있을까? 서로 옆으로 비껴 지나가고 있는 보존형 경계의 예시라고 봐야 되겠죠. 서로 반대 방향으로 멀어지고 있는 쪽도 아니고 서로 마주보고 달려드는 그런 경우도 아니니까. 그리고 나서 보니까 몇 월 며칠 튀르키예 남동부 지역에서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하고 여러 차례 지진이 이어져서 큰 피해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판과 판이 만나는 이 지역은 여기가 A인가 봐요. 판과 판이 만나는 이 지역은 과거에도 여러 번 지진이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비껴 지나갈 때도 지진들이 발생하는구나. 우리가 뭐 배운 바지만 실제 사례에 적용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동그라미 기억은 주로 판의 경계 부근에서 발생하였다. 지진이 난다면 이렇게 판의 내부에서 발생해요? 경계에서 발생해요? 경계에서 만나는 부분에서 발생하겠죠. 그래서 기억 맞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 A 지역에는 두 판이 어긋나는 경계가 있다. 그래서 그 바로 옆에 이 화살표가 그려져 있으니까 그런 것들로 유출해 봤을 때 A 지역에서도 서로 비껴 지나가는 어긋나는 경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니은도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 지진의 주된 에너지원은 지구 내부 에너지이다. 그렇죠. 지진이든 화산 활동이든 주된 에너지원은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합니다. 그래서 디귿 맞는 보기. 자,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튀르키예? 그리고 여기 지금 이거 막 보존형 경계 맞다? 막 이렇게 막 했을 텐데 그래서 보면은 사실 그 내용 자체에서는 뭐 보존형이라는 명칭을 사실 몰라도 풀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보기 내용으로 구성이 돼 있다. 그래서 실상 문제는 크게 안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까요. 여러분들 겁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이 대표 유형 문제였고요. 이제는 이 교재에 딸려있는 실력 향상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력을 열심히 잘 끌어올려 봐야 되겠죠. 자, 1번입니다. 지구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보기에서 골라보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바로 넘어가 볼게요. 보기 기억에 직권, 수권, 기권, 생물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일단 이 지금 나와 있는 네 가지 권은 요소는 다 해당이 되는 요소들이 맞죠. 근데 물론 여기서 이것만으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뭐가 하나가 심심해. 뭐가 빠졌어요? 외권이 하나 더 있죠. 외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명확하게 하자면 직권, 수권, 기권, 생물권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하면 아닙니다. 이렇게 바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외권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틀린 것으로. 자, 그 다음에 니은. 생물권은 직권, 수권, 기권에 걸쳐 분포한다. 자, 생물은 땅 속에도 살고요. 물 속에도 살고요. 공기 부분에서도 분포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살고 있다. 그 다음에 디귿. 직권은 고체 상태고 수권은 액체 상태로만 이루어져 있느냐? 어때요? 그러니까 사실 이 기억에서 생물권으로 만으로 쓰고 싶지 않았던 이유가 너무 답이 아닌 게 뻔히 보여서 아마 이게 조금 표현을 쓴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만이 있어서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직권 같은 경우에는 액체인 부분도 있죠. 예를 들면 외핵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액체 상태로 지금 추정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수권 같은 경우에도 빙하는 고체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에 써 있는 상태에서 벗어난 것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니은만 맞고 답은 2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지구 시스템의 하위 권역을 쓰라고 합니다. 무슨 권인지 쓰면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지구 대기 바깥 영역입니다. 대기까지는 기권이잖아요. 대기는 기권이야. 근데 그 바깥 영역이래요. 그리고 태양에서 오는 고에너지 입자를 차단해서 생명체를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그 다음에 지구 시스템의 다른 권역과 물질 교환이 상대적으로 작은 편. 왜? 대기 바깥 공간이니까. 외권이죠. 직권, 기권, 수권, 생물권끼리는 뭔가 이렇게 교환이 많이 되는데 외권은 따로 떨어져 있는 어떤 느낌이니까 에너지는 거기에서부터 우리에게 전달이 많이 되고 있지만 물질 교환은 적다고 봐야 되겠죠. 답은 외권이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 중요 표시 붙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기의 구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기권의 층상 구조다.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를 골라볼 건데 일단 A, B, C, D 명칭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밑에서부터 훑고 올라가자면 A는 대륙권, 그 다음에 B는 성층권, C는 뭐였어요? 중간권입니다. 권. 그 다음에 마지막 D가 열권이죠. 자, 정리해봅시다. 이 중에서 이 온도의 변화 양상이 안정한 층, 안정, 열권이랑 성층권처럼 올라갈수록 더 온도가 높아지는 쪽, 올라갈수록 밀도가 낮은 높은 온도의 공기를 갖고 있는 쪽, 이런 쪽이 안정한 층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대류가 일어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중간권이나 대륙권처럼 밀도가 더 높은 쪽이 위에 올라가 있어요. 더 차가우면 밀도가 높거든요. 그러면 가라앉으려고 하겠죠. 그 다음에 더 따뜻하면 밀도가 낮단 말이에요. 위로 상승하려고 하겠죠. 그럼 중간권에서는 대류가 일어날 겁니다. 똑같이 대륙권에서도 더 위에 있는 공기가 차가워. 얘는 밀도가 높아. 그래서 밑으로 가라앉으려고 할 거고, 밑에 있는 따뜻한 공기는 밀도가 낮아. 그래서 위로 상승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대륙권에서도 실제로 대류 현상이 일어나서 대륙권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그 다음에 대륙권에선 대류 현상뿐만 아니라 뭐도 일어난다. 기상현상도 일어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A에서는 기상현상이 일어난다. 그쵸? 이 4개 층 중에서 기상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A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억 맞는 내용. 그 다음에 니은, B와 D는 불안정한 기층이다. 불안정한 기층이 바로 이 얘기거든요. 대류가 일어나는 층일 경우에 우리가 불안정한 기층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하지만 B는 안정해, 안정해. B와 D는 안정하다. 이렇게 정리했죠. 그리고 A와 C만 불안정해가지고 대류가 일어난다. 그래서 B와 D가 같이 묶였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 C에서는 대류가 일어나는지 물어봤어요. 그렇습니다. 중간권은 밀도가 높은 차가운 공기가 더 위에 있고 밀도가 낮은 따뜻한 공기가 지금 더 아래쪽에 있으니까 이거 불편한데? 하고 자꾸 뒤집혀지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대류가 일어나는 층이 바로 중간권과 대류권이라고 했죠. 그중에 중간권에 대해서만 물어봤으니까 맞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된다. 그래서 기역 디귿이 답이 됩니다. 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두 개의 그림이 나왔는데요. 가에서 요즘 선생님이 지금 촬영하고 있는 시즌이 여름인데요. 지금 날씨가 좋아가지고 저런 구름들이, 물론 저렇게 거대한 것까지는 아직 못 봤지만 이렇게 맑은 하늘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 가와 나는 기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이거 구름 같은 경우에는 수증기가 이렇게 응결되어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구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기상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 기상현상의 하나라고 볼 수 있고, 요거는 대류권에서만 관찰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의 오로라는, 지금 이건 굉장히 가까운 곳에서 만들어진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굉장히 높은, 대기 중에서 가장 위의 층이라고 할 수 있는 열권에서 이 오로라가 나타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성을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보기 기억에 가는, 구름은 대류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맞습니다. 그렇죠? 수증기가 있는 경우에 이제 만들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니은, 나가 나타나는 층은 오존층이 있어서 지구로 들어오는 자외선을 흡수한다. 자, 지금 오존층이 있어서 지구로 들어오는 자외선을 흡수하는 층은 어디예요? 요거는 성층권입니다. 대류권 위에 있는 성층권이죠. 그래서 열권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옳지 않다. 그 다음에 디귿, 가와 나가 나타나는 층은 모두 대류가 일어나는지 물어봤는데 열권 대류 안 일어난다고 했어요. 대류가 일어나는 층 딱 기억을 해야 되죠. 대류권이랑 그 다음에 중간권, 이렇게 두 개. 얘네 둘이 대류가 일어나니까 열권과 성층권은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다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도 틀렸으니까요. 답은 기억만 맞고 1번으로 선택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것처럼 3번의 형태로 그런 전체가 다 나와 있는 그래프로 줄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서 일어나는 기상현상을 알고 있는지 해서 이렇게 풀어낼 수도 있다라는 거를 형태를 좀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5번 문제. 5번도 중요 표시 붙었습니다. 그림은 직권의 층상구조에 대한 학생 A, B, C의 대화를 나타낸 것인데, 일단 층상구조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고 이 중에서 옳은 얘기를 하고 있는 친구만 고르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일단 우리가 명칭을 좀 써볼게요. 가장 바깥층, 5km에서 35km 정도 되는 요 껍데기층을 우리는 지각이라고 부르고, 그 아래의 층은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멘틀이죠. 멘틀. 그 다음에 이제 핵 영역으로 들어가는데, 바깥에 있는 핵이다 해서 외핵이고, 그 안쪽에 가장 내부 공간이 내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지. 학생 A, 기역과 니은은 주로 규산염 물질로 이루어져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지각이 기역이고, 그 다음에 멘틀이 니은이고, 그 다음에 외핵이 디귿이고, 그 다음에 내핵이 리을이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역과 니은은 지각과 멘틀로 볼 수 있는데, 얘네들은 규산염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가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그 밀도가 작은 편이고, 일단 얘 맞는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고, 외핵과 내핵의 핵은 이거보다 더 무거운 물질, 더 밀도가 높은 철과 니켈 뭐 이런 종류들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오면 더 밀도가 높아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A, 얘기 맞아요. 그래서 지각과 멘틀은 규산염 물질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게 이제 딱딱하게 굳어 있느냐, 어느 정도 조금 약간 유동성이 있는 상태이냐, 뭐 이런 것들이 좀 다를 수 있겠죠. 그 다음 학생 B는 니은과 디귿에서는 대류가 일어나는지 물어봤습니다. 자, 멘틀도 유동성이 있는 고체 상태의 물질이라고 했거든요. 얘도 유동성이 있어서 멘틀이 대류하니까 그것 때문에 판이 움직이는, 그래서 판 구조론으로 설명이 되는 거였죠. 멘틀 대류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핵도 어떤 상태였냐면, 외핵은 액체 상태라고 공부를 했어요. 내핵은 고체 상태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액체 상태도 유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외핵이, 액체 상태의 외핵이 대류가 일어나면서 여기로부터 지구 자기장이 형성이 된다라는 것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B도 제대로 공부를 잘했구나 이렇게 인정해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 C, 기역에서 리을로 갈수록 밀도가 작아져요?
아니죠. 오히려 밀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밀도가 작아진다는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 A와 B 답은 3번이 되겠고, 자 넘어가서 6번입니다. 6번은 수권 문제네요. 수권. 그림은 우리나라 어느 해역에서 깊이에 따른 수온의 연직 분포. 자 일단 여기서는 자료의 내용이 우리나라로 국한이 됐고, 그 다음에 수온의 연직 분포라는 것이 수온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어떻게 변하는가를 의미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연직 분포 이런 것들을 좀 어렵게 생각하는데, 깊이 들어갈수록 어떻게 수온이 달라지는지를 나타낸 자료이다. 이렇게 한번 그냥 이해해 놓으면 나중에는 그냥 그래프만 보고 바로 풀면 되니까. 지금 A, B, C로 층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A층은 가장 위에 윗부분 층이고, 깊이가 깊어지는데도 수온 변화가 별로 없는 층, 바로 혼합층입니다. 혼합층. 그 다음에 B는 어때요? 깊어질수록 수온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 수온 약층. 그 다음에 아주 깊은 바다층, 심해층이 C입니다. 심해층은 온도가 굉장히 낮죠. 깊이에 따라서도 별로 변화도 없고 계절에 따라서도 크게 변화가 없어요. 엄청나게 그냥 온도가 낮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기 기억에 A층은 여름철보다 겨울철에 더 두껍다.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에 국한된 상황이라서 여러분들이 이거 배우지 않았다면 모를 수 있어요. 이 경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에 바람도 더 세고요. 이제 혼합층이 섞이는 이 깊이는 바람에 의해서 결정이 주로 되잖아요. 바람도 겨울철에 더 세고, 그 다음에 여름철에는 워낙 햇빛에 의해서 윗부분이 달궈지기 때문에 이 밑에 부분이랑 수온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너무 위에가 달궈지니까. 그래서 지금 밑에랑 차이가 많이 나는 혼합층이 좀 섞이더라도 많이 위에가 너무 뜨거우니까 그 깊이가 달라지면 확 온도가 떨어지는 수온 약층이 돼버린다. 그래서 여름에는 혼합층의 두께가 얇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겨울에는 바람도 센데 위에서 햇빛도 별로 안 들어와. 그래서 위에가 막 달궈지거나 이런 일도 잘 없다. 그냥 전체적으로 좀 차가운 편인데, 그래서 이 혼합층이 조금 두텁게 발달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름철보다 겨울철에 더 두껍다가 맞는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를 몰라서 틀렸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 다음에 니은, 해수의 연직 운동이 가장 활발한 층은 B인지 물어봤어요. 그래서 연직 운동이라는 거는 위아래로 운동하는 게 이제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연직 운동인데, 우리가 수온 약층은 매우 안정적이다. 그래서 온도가 높으면 어떻다 그랬어? 밀도가 낮다 그랬죠? 온도가 낮으면 밀도는 높다고 했어요. 그런데 밀도 높은 애가 밑에 가라앉아 있고 밀도 낮은 애가 위에 떠 있는, 밀도대로 분포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안정적으로 그 층을 계속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직 운동 이런 거 잘 안 일어나요. 위아래가 섞이는 운동 잘 안 일어나요.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인 층이고, 그래서 이 수온 약층이 그냥 그대로 분포를 하고 잘 안 움직이기 때문에 이 혼합층과 심해층의 물이 섞이는 일이 잘 발생할 일이 없다. 그런 것도 우리가 공부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연직 운동이 활발하지 않아서 디귿이 나타나는 건데, A와 C층 사이에는 물질과 에너지의 교환이 활발해요? 활발하지 않아요. 거의 교환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잘못된 내용이죠. 그래서 기억 맞고 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7번에 이제 이런 그래프들을 이제 몇 번 보다 보니까 좀 익숙해지죠. 가는 기권의 층상구조, 나는 해수의 층상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명칭부터 빠르게 넣어볼까요? A는 대류권, 그 다음에 B는 그 위에 성층권, 그 위에는 뭐예요? 중간권, 제일 위에가 열권. 자, 그 다음에 해수의 연직 분포는 맨 위에가 혼합층, 그 아래가 수온 약층, 그 밑에가 심해층이라는 명칭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7번 문제 푸는데 지금까지만 해도 이 내용이 굉장히 많이 반복되고 있어요. 머릿속에 정리를 하면서 같이 풀어나갑니다. 그래서 1번에서 지금 여기서는 옳은 걸 골라야 돼요. 그럼 4개가 잘못됐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가의 B층에서는 성층권인데 구름이 생성되고 바람이 부는 기상현상이 나타나느냐?
기상현상은 only one, 어디? A, 대류권에서만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B라고 물어봤으므로 얘는 틀렸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 가의 C층과 나의 소문자 C층에서는 연직운동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지 물어봤습니다. C도 뭐 심해층 별로 크게 많이 움직이는 부분도 아닌데 근데 가의 C층 어디죠? 중간권이잖아요. 얘는 우리가 수온약층에 대해서는 연직운동이 별로 안 일어나는 거 배웠어. 심해층은 어떻지? 라고 여러분들 궁금해 하다가도 가에서 물어본 게 확실히 이 연직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대류가 일어나는 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확실히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중간권에서는 대류가 일어나므로 가의 C층 때문에 확실히 틀린 보기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1, 2번은 일단 옳은 내용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입니다. 가에서 나의 A층과 혼합층과 가장 상호작용이 활발한 층은 A, 대류권이냐? 그죠? 대류권에서 이렇게 바람이 불어주기 때문에 혼합층이 섞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좀 많이 돼서 물어보는 편이에요. 그럼 3번이 옳은 내용이니까 이게 답이죠. 답이고 그 다음에 4번 뭐가 잘못됐을까? 태양에서 오는 해로운 자외선은 대부분 가의 D층, 열권에서 흡수되나요? 아닙니다. 가의 B층, 성층권의 오존층에서 흡수가 되게 되죠.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나에서 태양 에너지를 가장 많이 흡수하는 층은 C냐? 심해층이요? 그럴 리가요. 아닙니다. A층이라고 봐야 되겠죠. 혼합층. 그래서 잘못됐다. 이렇게 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8번 문제. 8번에 요거는 형태가 좀 새로운데요. 다음은 생물권의 분포 영역이 확장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다. 그래서 생물이 최초에 어디서 발생해서 어디로 진출하게 되었는가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제 한번 유추를 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좀 처음 보는 내용이다 하면은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혹시라도 내가 수능에서 처음 보는 자료를 만날 수도 있으니까 하나씩 차분히 꼼꼼히 그다음 내가 배운 거에 기반해서 한번 유추해 보면서 답을 찾아보는 연습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A, B, C는 지구 시스템의 하위 권역인데 생물권이 지금 따로 제시가 됐으니까 지구 시스템 하위 권역이면 수권, 지권, 기권, 그다음에 뭐 외권, 뭐 요 넷 중에 세 개가 되겠죠. 자, 지구 시스템의 A에서 최초의 생물권이 등장했대요. A. 생물이 어디서 처음 만들어졌을 것 같아요? 바로 바닷속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 산소가 충분하지 않아서 오존층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밖에 나가면 죽는 거예요. 자외선이 너무 세가지고. 대신에 물속에서는 그게 가능했다. 그래서 최초에 등장한 A는 수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찾았을지. 그래서 생물권이 등장한 이후 남세균의 작용으로 남세균이 광합성 할 수 있는 세균이에요. 광합성 하면 무슨 기체가 만들어져? 산소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산소가 축적이 된 거예요. 산소가 어디서 방출된, 수권에서 방출된 산소 기체가 어디에 축적됐을까? 기권에 축적이 됐겠죠. 그래서 B는 기권입니다. 산소니까. 그래서 기권에 축적이 되면서 기역층이 형성됐습니다. 산소 축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층은 바로 오존층입니다. 오존층. 그러면서 드디어 오존층이 만들어지면 자외선을 차단을 해주잖아요. 이제 육지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후 생물권의 분포 영역이 A, 수권에서 기권의 이런 산소를 이렇게 축적을 하면서 오존층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C의 영역까지 생물이 살 수 있게 되었다. C가 바로 직권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직권. 근데 뭐 우리가 외권에 가서 사는 상황은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C는 직권으로 볼 수 있겠죠? 보기 기역, A는 수권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기역, 오존층은 성층권에 존재하죠. 그죠? 니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B는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에 따라서 기권, 높이가 올라갈수록 기온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서 여기서 대류권, 그 다음에 성층권, 중간권, 열권으로 그 온도 변화 경향성에 따라서 나누는 거잖아요. 4개 층을. 그래서 기온 변화에 따라서 나눌 수 있다.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 맞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C는 직권이죠. 구성 물질의 상태와 종류에 따라서. 그래서 뭐 암석으로 돼 있는지 고체인지 액체인지 이게 구성 물질의 상태와 종류죠. 그거에 따라서 각각 4개의 층으로 구분이 될 수 있다. 자, 그 기권도
대류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4개 층 맞고요. 그 다음에 지권도 껍데기부터 해서 지각, 멘틀, 외핵, 내핵 4개 층이 맞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다 표현에도 별로 크게 오류가 없고 그 다음에 4개 층인 것도 맞기 때문에 디귿 맞는 보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조금 어색해서 이게 맞는 건지 좀 어려워하는 친구 있을 수 있는데 하나씩 표현을 배워가는 거예요.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에 따라서 그 다음에 구성물질의 상태와 종류 어떤 걸로 구성이 돼 있는지 얘가 액체인지 액체인지 고체인지 그런 거에 따라서 4개 층으로 구분된다. 맞는 내용 익히시면 됩니다. 기억, 니은, 디귿 답은 5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서술형인데 지금 A, B, C가 에너지원이거든요.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들이고 그리고 A가 지구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써야 된대요. 그래서 A, B, C의 명칭, A가 지구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일단 A, B, C는 누구누구예요? A가 지금 지구 내부 에너지를 의미하고 있고 그 다음에 B가 0.002 바다 부분에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나타내기가 어려워서 그냥 조력 에너지를 이렇게 표현했고 그래서 퍼센트로 제일 적은 양이다 알려주고 있죠. 그 다음에 태양, 탁 그려놓고 C는 태양 에너지라는 거 확실히 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 A가 지구 내부 에너지잖아요. 지구 내부 에너지가 지구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한 가지만 여기서 적어보자면 지진과 화산 활동을 일으킨다. 그래서 지구 시스템에 영향을 미친다로 여기서 대표해서 모범 답안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뭐 다른 거에도 사실 상관은 없는데 근데 그게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한 영향이어야만 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기다 적어주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10번 한번 볼게요. 10번은 역시나 방금 봤던 지구 시스템의 주요 에너지원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것들의 특징을 나타냈대요. 자, A, B, C가 있는데 A는 멘틀 대류를 일으키고 대륙을 이동시킨답니다. 대륙 이동의 에너지원은 뭐죠? 태양 에너지 때문에 땅이 달궈지면 이동하나요? 아니에요. 이건 그냥 지구 내부 에너지예요. 자, 그 다음에 밀물과 썰물 하면 누군가요? 조력 에너지죠. 밀물과 썰물을 일으켜서 해수면의 높이를 변화시킨다. 조력 에너지. 그 다음에 생물체의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원으로 이용되는 것은 태양 에너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보기 기억. A에 의해서 지진과 화산 활동이 일어난다. 그쵸?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서 지진과 화산 활동이 일어난다. 맞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니은. B는 조력 에너지인데 지구 시스템의 주요 에너지원 중 가장 적은 양을 차지하죠. 그쵸? 3등이죠, 3등.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C는 태양 에너지인데 외핵의 운동을 일으켜서 지구 자기장이 형성될 수 있게 한다. 외핵이 액체 상태라서 이렇게 유동성이 있잖아요. 대류를 하는데 걔가 지구 자기장 형성되는 거에 태양 에너지가 어떻게 관여하지? 이렇게 달궈가지고 아니라고 했어요. 그냥 지구 내부에서 자기 자신이 만들어내는 그런 에너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잘못된 내용이다. 기억, 니은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에너지원의 특징까지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11번부터 같이 풀이를 해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 번 반복된 내용들이 있으니까 책 덮기 전에 한 번씩 다시 각 층들의 뭐 명칭이라든지 특징이라든지 이런 거 한 번씩만 읽어보고 그다음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